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은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연설에서 FTA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한 첫날에 기존의 입장만을 내비쳤었죠.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한미 FTA 협상 성공적이지는 않았고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라는 본인의 기존 입장을 내비쳤을 뿐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좀 균형적인 무역 관계를 협상해야 된다라는 말로 답을 했습니다. 일단은요, 한미 정상이 FTA 개정 협상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하면서 후속 협상의 속도가 조금 빨라질 전망입니다. 두 나라의 통상당국의 수싸움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현재 미국 측을 보면요, 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세부 요구안으로는 미국에 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활이라든지 또 한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율 인상, 또 농산물 분야의 추가 개방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측에서도요, 협상 전략을 조금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세적인 태도를 조금 보였었는데요. 이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농축산물 분야의 개정 등을 통해서 좀 이익 균형을 맞추거나 또 환경보호 규제 권리, 중소기업 보호와 같은 우리 측의 유리한 조항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요, 이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 결정을 협상에 지렛대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꼽혔던 자동차와 철강은 물론 반도체와 태양광, 가전제품 등 전 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보복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경태님 안녕하세요. 커피 도전을 못했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 엔젤리너스 커피가 없어서 오늘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제가요, LG U+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한테 해당하는 이 통신사 포인트 혜택을 봤는데 진짜 우리 김경태님 말씀처럼 엔젤리너스 무료 커피 쿠폰이 있더라고요. 오늘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이요, 한국 등 13개국에서요, 오는 24일 추가로 아이폰 X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X의 가격, 스마트폰 가격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폰 X의 가격이요, 본토인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폰 X의 가격이 얼마냐 봤더니 256기가의 경우는요, 미국 가격은 142만 6천 원 가량입니다. 오늘 포스트가 자꾸 떼지네요. 그쵸? 속상하게. 네, 256GB의 모델의 미국 가격은요, 142만 6천 원대인데 비해서 한국은요, 163만 원이라고 합니다. 20만 원가량 비싸고요. 64GB의 경우도 124만 원인데 한국이 본토인 미국보다 20만 원 더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또 미국 외 다른 나라, 홍콩, 일본, 캐나다보다도 한국에서 아이폰 X의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다만 유럽 국가, 헝가리,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는 저희 나라보다는 더 비싸다고 하는데 헝가리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략 160만 원이에요. 64GB 기준으로. 진짜 비쌉니다.
애플은 한국에서 높은 가격을 책정한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요, 스마트폰 제조사는 시장에 자신들이 만든 어떤 아이폰이라든지 이제 자신들의 회사가 만든 폰을 내놓기 전에요, 이동통신사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격과 시기를 정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는 그 협상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협의 과정이 무색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X, 전문가들은 아이폰 8의 판매 부진 등이 이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기 쉬운 시점이지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선택과 집중의 현명한 마무리 수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은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실제로 400점 만점에 390점을 맞으신 제 지인에게 이 수험 전략 팁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기존에 평가원이 출제했던 6월, 9월 모의평가부터 좀 재점검을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한 무리한 욕심은 금물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수능 당일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이런 순서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자신감을 갖는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덧붙였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조언가들보다는 실제로 수능을 치고 수능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의 팁이 궁금할 법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점 만점에 390점을 맞아서 들어가신 제 지인에게 오늘 아침 카톡을 보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데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했더니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글자 한자 한자 더 보는 것보다 컨디션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감기 조심하고 푹 자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중압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어떡해 나 문제 다 못 풀었어. 다 못 본 게 있네.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막 또 이렇게 공부를 다시 좀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오답 노트 같은 거 정리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재점검을 하면서 감기 조심하고 컨디션 관리 하시면서 잠을 푹 자는 게 정말 답이다 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트잇이 자꾸 떼져요. 속상해요. 내일 좀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수능 봤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얼추 봤는데 언어 영역 첫 시험이잖아요. 글자가 그렇게 안 읽히더라고요. 하나도 읽히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모르겠어요. 수능 2번 보라고 하면 절대 못 볼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언어 영역을 조금 못 봤다고 해서 언어 쪽으로 진로를 택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도 없고요. 사실 또 언어 영역을 잘 봤다고 해서 언어 쪽으로 특출한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고 있지만 또 언어 영역을 못 봤어도 언어로서 진로의 승부수를 또 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은 뭐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본인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역량을 잘 발휘하시면 그게 진짜 시험 잘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